안녕하세요. 앤트맨의 주식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풍재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신풍재지의 기본적인 재무 현황 및 차트를 통해서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한 자리를 볼 것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해당 종목을 폄하하거나 매수 및 매도를 주장하지 않으니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차트상에서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준일 뿐 그 자리가 100% 올 것이라고 맹신을 하시면 절대 안 되며, 주식에서는 실제로 정확한 자리를 찾아서 매수하여 100% 수익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당 종목에 물리신 분이나 신규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참고용 영상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투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풍재지를 구독자분께서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양시장이 다 폭락을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도 많이 힘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거의 2%가 빠졌고 코스닥은 3% 넘게 빠졌는데, 저도 간만에 이런 하락장을 몸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장이 회복세가 돌아오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상승으로 더 올라갈 테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종목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분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일단 백판지 생산을 시작해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과 백판지 업계에 주도해 온 회사라고 이렇게 회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1960년에 1호기를 가동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6대의 초기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백판지 생산. 백판지가 정확히 뭘까요? 백판지. 저도 백판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두껍고 단단한 널빤지 모양의 흰색 종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림을 찾아봤더니 이런 종이를 가지고 백판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재업체이기 때문에 종이를 만들고 그 종이를 활용해서 포장지나 포장 박스나 이런 곳에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로 보여집니다. 사업의 제품을 보니까 백판지를 디플렉스 보드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고품질 완료 코팅을 평면하게 실시해서 식품이나 전자제품, 티슈, 세제, 장난감 등의 다양한 산업 제품의 포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생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나 과자, 그 쇼핑에 필요한 박스 이런 것들에 대한 포장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풍재지의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점유율이 독보적이진 않아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유율은 한솔재지라든지 깨끗한 나라,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백판지에 대한 독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신풍재지는 그에 비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좀 약한 듯 합니다. 매출 실적을 좀 봤더니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수출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60%가 해외 시장에서 나눠지고 있고, 어쨌든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그만큼 이익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건 이제 해당 부분은 이제 분기보고서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어쨌든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고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에 대한 하락을 우려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풍제지의 특징적인 것은 수출 비중이 국내 내수용보다 비중이 더 높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지의 종속사를 보니까 에피스 모터스, 꿈의 실현, 뭐 ATM, A2M 이래가지고 세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에피스 모터스 같은 경우는 차량 오디오 뭐 수입지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해서 뭐 종이 제지하고는 좀 너무 상반된 그런 자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기에는 어쨌든 제지 산업을 가지고 시장 내에서 독보적이지도 않고 일단 그러니까 수출을 좀 위주로 하고 있지만 뭔가 회사에서도 다른 사업 방향성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저기 조금 음,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의 실현은 또 학원업이에요. 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꿈의 실현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 학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MCN 사업은 뭐 광고, 마케팅, 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뭐 매출을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뭐 이게 세 개의 그 자회사에서 뭐 독보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눈에 좀 안 띄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간략하게 신풍 제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일단 기업의 개요 및 차트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지의 기업 개요를 보니까 일단 뭐 PBR하고 펀은 굉장히 낮춘 수치로 현재 주가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주의 하나 같은 경우는 정학현 외 6명, 뭐 대주주 같은데 이제 이분이 뭐 회장님이겠죠. 그래서 34.87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시가총액은 약 500억 정도로 좀 그러니까 개별주, 소형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은 약 1,540억, 영업이익은 122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증가폭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매출액은 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2018년에 와서 영업이익이 122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좀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왜 영업이익이 많이 뛰었는지 좀 보도록 해보죠. 그리고 부채랑 유보율을 보면 유보율이 좀 많이 작아요. 현재 사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너무 작고 부채가 약간 높다는 점, 220%면 부채가 좀 많죠. 100% 미만으로 가야 좀 안정적인 회사인데 일단 게다가 또 이런 개별주니까 우량주에 대비해서 상장 폐지나 이런 부분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주를 보실 때는 항상 이런 유보율과 부채율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행 주식 수는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유증이나 무증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면서 ROE가 18.4까지 뻥튀기가 됐습니다. 재무 현황을 잠깐 보면은 좀 매출액,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을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이 매출액이 많이 늘었죠. 매출액이 늘고 매출 원가가 줄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많이 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만 하더라도 뭐 환율에 대한 부분하고 매출 원가가 많이 높았는데 올해 이제 2018년 오면서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수출 비중이 많이 높으니까 뭐 회사의 뭐 자세한 내막보다도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차익에 대한 수익이 많이 늘었고 또 어쨌든 뭐 물건을 좀 더 잘 팔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요거 좀 검색을 해보니까 평택에 공장이 있는데 뭐 122억인가 거기에 보상금도 받는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더라도 기사거리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018년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이렇게 잘 냈는데,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는 약간 좀 떨어졌어요. 353억을 냈고, 영업이익은 뭐 6억 정도밖에 못 내서,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뭐 3월달까지 해서 뭐 12월까지 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 120억은 달성을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2018년 12월에 이게 한 차례에 이렇게 매출이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봤을 때 아무래도 비유동부채보다 유동부채가 좀 많아요. 유동부채가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유동부채가 약간 많다는 점이 약간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보실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2018년에 매출이 좀 잘 나와서 그 부분이 좀 어, 시장에서 좀 좋게 평가를 받았을 텐데, 뭐 재무 추이를 잠깐 보시면은 2018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를 본다라고 하면 1분기, 분기를 보실 때는 각 분기별로 매출이 어떻게 나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1분기에 매출이 작년에 1분기에도 많이 났고, 2분기, 2, 3분기에 매출이 좀 많이 나는 패턴을 보이네요. 17년에도 네, 2분기, 3분기에는 소실이 안 나는데 2분기, 네, 이렇게 2, 3분기에는 매출이 조금씩 나는 걸로 봐서 올해 2분기, 3분기도 매출이 좀 나고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작년 3월에 이렇게 23억, 2분기에는 43억 이렇게 냈는데 올해 1분기에 6억을 냈거든요,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일단 차트를 딱 봤을 때 현재 위치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저점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점 구간에서 현재 위치가 약 32% 정도 괴리율이 있는데요.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바닥권의 추세를 봤을 때 저점은 이제 1,000원 정도가 바닥권으로 960원 정도 이 정도가 바닥권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렇게 바닥권으로 막바로 내려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추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천장 부근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약 1,700원 정도가 여기가 천장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차트를 딱 한눈에 봤을 때는 이 신풍재지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 소형주고 개별주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아마 구독자분께서도 이 봉을 보고 들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6월 24일 날 이렇게 21% 고가를 찍고 종가에 약 10% 윗꼬리를 달고 양봉이 나왔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게 기준봉이거든요. 이 기준봉이 뭐냐면 어떠한 매매를 함으로써 이 기준이 되는 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단타를 할 때는 이런 기준봉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데, 여기 이제 저점인 1363원인데 시가가 1365원이죠. 그러니까 1365원 여기랑 여기 이제 종가 1475원.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단기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장대 양봉이 1365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만약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1,000원 미만이 깨질 때까지 좀 기다릴 것 같고요. 근데 1,000원 미만까지 깨질 때까지는 뭐 현실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당장. 뭐 진짜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신풍재지를 접근하는 방법은 단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준봉을 가지고 기준봉을 기준으로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봉상으로 타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이는 분봉상의 타점이 이 자리거든요. 1,400원짜리. 오늘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오늘 좀 매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내일 시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1,400원, 1,400원이나 1,410원 정도
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풍재지는 단기 투자를 했을 때 1,400원에서 1,410원 자리에 매수를 하고 매도는 이렇게 1,510원, 적어도 한 100원 정도 먹는 건데요. 그래도 수익률이 꽤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 8% 정도 나오죠. 약 8%의 수익을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내려오게 되면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계속 해주고 또 이 부분에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를 또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매도, 여기서는 매수. 그래서 요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하다가 한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를 뚫어주고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여기는 날리고 매수의 기준점이 여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를 1,510원을 뚫었을 때는 이 매도를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또 1,510원이 오게 되면은 매수를 다시 해서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잡는 그런 단기적인 매매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신풍재지를 생각합니다. 신풍재지가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개요나 매출 실적을 봤을 때 뭐 매출이 굉장히 우량하거나 뭐 실적이 우량해서 뭐 장기간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그나마 장점은 얘네들이 배당을 줘요. 배당을 약 주당 80원을 줘서 배당 그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준다는 점이 좀 좋은데 지금 주가의 위치가 조금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좀 지워보면은 지금 여기가 천정구간인데 천정구간에서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장기 투자는 이게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굉장히 유리한데요. 이런 부분도 보면 이렇게 저항, 지지를 받는 이런 라인들이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자리가 높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기다린다는 것은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기준봉을 사이로 여기서 이제 와리가리 치면서 매수를 하시다가 아마 지금 요 기준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세력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거 주가를 한번 들어 올리려는. 여기 이제 이평선도 쭉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율로 틀으려고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 고점인 1625원도 뚫고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보여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차트상에서 누군가 관리하는 세력이 있을 것 같고 대신에 한 가지 정말 알아둘 것은 요 시가 1365원을 시가를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으면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셔야 돼요. 손절을 안 하시면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짜 1050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손절을 안 하시면. 그래서 손절선을 잡고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괜찮은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풍재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하면은 손절선을 꼭 지켜주시고 장기 투자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영상을 좀 마치겠고요. 금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항상 오늘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도 많고 시장이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이제 시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하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맞춰서 그렇게 꼭 성공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엔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